네, 백신 접종과 발맞춰서 조금씩 풀려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환자 발생을 비롯해 여러 감염 지표가 기대와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최근에 발생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표 환자가 한 번 발생하면 그 뒤로 무더기 확진이 이어진다는 건데요. 네. 의심 증상이 있어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제 대규모로 확산이 된다는 의미인데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도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최근 발생의 특징이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느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예. 우선 집회 환자가 나오고 집회 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확진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집회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요즘은 대부분 이제 전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수 검사를 받게 되는 순간 그 집단 내에 구성원의 대부분이 감염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무더기로 나온다는 이미요. 그런 양상이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감염됐던 사업장 감염부터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진주에 있는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사우나의 그 이용객이 출국하기 전에 이제 진단 검사를 요즘 받지 않습니까? 진단 검사에서 확진이 나와서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우나를 이용했던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그 사우나 이용객들을 전수 검사를 해보니까 나흘 만에 150명이 나온 겁니다. 한꺼번에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역학 조사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최초의 첫날 확진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3명이 이제 사우나 이용객인데 그중 한 명이 8일 검사, 9일 검사를 받기 6일 전인 3일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그 당시, 그러니까 3일에 검사를 받지 않고 9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엿새 동안 이 사우나를 계속해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기 이용권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매일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용을 하는데 그걸 뭐 달 목욕이라고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이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몸에 안은 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우나 내에서 수없이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또 집을 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N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고 전수 검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검사 대상자가 1,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안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 목욕탕 관련 감염은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목욕탕에서 아마 이 정도 규모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진주 목욕탕과 이어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점은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요양원 관련 확진입니다. 지금까지 10여 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요양원은 이제 백신 접종을 지난달 26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요양원에서는 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겠지, 감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요양원에서 최근에 눈에 띄는 집단 감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에서 확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접종률이 아직까지 그게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70% 정도가 이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종을 하고 최소한 2주는 지나야 이제 그 면역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은 요양원의 집단 감염이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발표에서는 더 많은 요양원에서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하고 수도권은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이제는 500명 선까지 위협했습니다.
3차 유행 초기인 작년 11월 말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뒤 하루 1000명까지 치솟는데 불과 20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확진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비수도권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의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나흘 만에 130여 명까지 급증한 사례에서 보듯이 숨어있는 코로나19의 불씨는 언제든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향후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특별 대책 기간을, 비수도권은 방역 수칙 준수 특별 기간을 선언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4차 유행의 불씨를 남김없이 찾아내고 진화하겠습니다.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된 비수도권에서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혹시 방역의 틈새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서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 수에 어느덧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안주해서도 익숙해져서도 안 될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4월에는 진정한 희망의 봄을 맞이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의 국민들께서 1차 백신 접종을 마치실 수 있도록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보완해서 내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의 디딤돌이 될 이 목표의 달성 여부 또한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 반응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5% 미만입니다. 이상 반응을 겪은 일부 의료진들도 견딜 만한 수준이었다는 접종 체험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백신을 맞았다.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상 반응으로 생각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총 21곳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약 4분의 1이 참여하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선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작년 4월 제2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 20명 남짓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400명이 넘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안전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도 더욱 치밀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지금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2주간 일일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걸 위해서 수도권은 특별대책기간, 또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이라고 정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는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4월 7일에 재보선을 앞두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총리가 얘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수도권은 2단계고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이제 2주도 연장됐는데요. 결코 낮은 단계의 방역 수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 지난 한 주는 전국적으로 보면 400명을 훌쩍 넘겼고 수도권도 300명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 2.5단계의 격상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방역 대책을 더 강화할 수는 현실적으로 좀 없는 상황이고, 또 정부는 기왕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도 마련을 했는데 이 개편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그런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대책기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자는 그런 고민을 토로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현재의 확산 추세, 현재의 발생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실은 백신과 발맞춰서 전체적인 방역 체계의 틀을 개편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산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상당히 이제 몸이 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관건은 역시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업장 집단 감염, 그다음에 이제 총리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중이용시설, 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지금까지는 집단 감염이 그렇게 잦게 일어나지 않은 곳이 지금 발생의 진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됐고 이런 대책들도 발표를 했는데요. 연장이 됐지만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하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가는데요. 최근에 발생 상황을 조금 감안을 해서 수도권은 이제 2단계가 유지되는데요. 조금 달라진 것은 목욕장업, 조금 전에 그 진주처럼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이런 곳들, 이런 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돌잔치 부분이 있었거든요. 돌잔치는 그러니까 가족 단위 돌잔치는 여전히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지만 돌잔치 전문점, 그러니까 돌잔치만을 하는 곳, 이곳은 이제 운영 허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는 조건 아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게 좀 바뀐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하고 있는데 유흥시설 6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이 6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지금까지 10시였는데요. 이건 비수도권에 내린 것이고요. 그 외에 대부분은 그대로 현재 조치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2주간은 이제 정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200명대 일일 확진자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백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방역 당국이 발표를 하잖아요. 접종 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총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죠. 상반기에 1,200만 명까지 1차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1분기의 대상자가 116만 명 정도 됐거든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단 유예가 되면서 현재는 79만 2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접종이 되고 있고, 이 접종은 거의 75% 정도까지 이루어진 상태죠.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65세 이상. 그렇게 되면 이번 달 말부터 37만 6천 명이 더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2분기가 시작이 되면 한 1,100만 명 정도가 우선 확정이 돼 있는데요. 65세 이상이 8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아마 75세 이상부터 접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이나 약국 종사하는 그 보건의료인, 지금은 이제 코로나19에 관여된
그 의료인만 맡고 있는데 일반 약국이라든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 그 다음에 취약시설, 뭐 장애인 시설 같은 곳 이런 곳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승무원들도 추가가 됐죠. 항공 승무원들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맡게 되면은 한 1,100만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한 100만 명 정도 남는데요. 이 100만 명은 보건교사하고 특수학교 교사들 이게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공무 출장이나 파병, 뭐 올림픽 출전 선수단 이런 사람들 우선 맞출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미리 맞추게 되고, 그래도 분량이 남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당겨서 다음 순서가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속도는 상당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나타났던 점이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접종 후에 발열 증상을 신고했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그 백신 이상 반응 신고라는 걸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운데 지금 사망은 지금까지 16건이 신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한 것이지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최근에 조금 특이한 것은 발열, 그러니까 보통 신고는 경증 이상이 있고 중증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이렇게 신고가 있는데, 경증이라는 것은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인후통이 있다거나 이런 그 아주 그 작은 증상들, 이 증상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증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발열 증상으로 신고가 됐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과성 조사는 원래 중증 사례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경증 사례는 워낙 이제 미약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면서 현재 백신을 맞은 뒤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내일쯤에는 이 원인 같은 게 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접종을 허용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유럽에서는 잠정 중단한 나라가 꽤 있습니다. 혈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게 한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일련 번호라는 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는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의 한 17개 나라에 공급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운데 하나를 맞고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심각한 혈액 응고 장애라는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 백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같은 공장에서 만든 같은 단위의 백신을 맞은 여러 나라에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에서 또 다른 그 제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만든 백신을 맞고 2명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가 백신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죠. 이게 이제 보통 지금 유럽에서만 한 22건 정도가 이 혈전증이라는 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그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한 것을 보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성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맞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각국 예. 정부도 지금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백신 접종을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그 권고에 따르기로 한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 물량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혈전이 반응이 있었다는 그 보고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제조 번호 물량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